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3살, 16살, 이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곳에 항상 시댁 사연이 많이 올라오고 저도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제 올케 때문이에요. 다들 며느리 괴롭히는 신우 이야기는 많이 올라오던데 저는 오히려 되바라진 올케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누가 그러던데 딱 그 말이 맞았습니다. 속으로 수십 번 신우짓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또 참아냈지만 올케는 처음부터 자신의 권리를 우선시하며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드릴게요.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네요. 먼저 사연을 소개하기에 앞서 저희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엄마는 정말 요새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시집살이를 다 겪어내신 분입니다.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세끼밥을 다 차리셨습니다. 게다가 매일 동네 분들을 잔뜩 불러오시고 손님상을 내오라고 호통을 치셔서 식사 시간 중간중간에도 쉴 새 없이 손님상을 내오고 차리셨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친정에도 가지 못했어요. 친정 부모님 생신날은 물론 명절 때도 친정에 갈 수 없었고 친정에 갈 수 있는 날은 오로지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에만 뿐이었답니다. 평소에 할머니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괜히 집안일 음식에 대한 타박은 기본이었고 엄마가 어디를 아예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린 엄마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회관에 모여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간단히 술도 마시고 하는 부녀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의 엄마는 다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저희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불호령 때문에 한 번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어디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술을 먹냐며 아주 천인공노할 짓거리 한다고 엄마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한 번은 엄마가 감기에 심하게 걸리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집살이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시니 귀에서 진물이 나왔대요. 처음에는 이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진물이 계속 나고 색도 노랗게 변해서 할머니께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하니 할머니는 이런 것쯤은 금방 낫는다고 하며 병원을 못 가게 일부러 이것저것 일을 시키셨다고 해요. 다음 날에도 할머니는 병원을 가지 못하게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쓰셨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진물이 안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그 뒤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부르셔도 잘 듣지 못했죠. 하루는 제가 학교에 갔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엄마의 뺨을 때리고 시어미를 무시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할머니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울고 계셨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을 가져오라고 부르시는데 엄마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한다고 듣지 못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화가 나서 부엌으로 쫓아가서는 엄마의 뺨을 때리셨다고 해요. 그때가 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바지에 실수했어요. 실수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 할머니는 엄마에게 딸년 교육을 얼마나 멍청하게 했으면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냐며 더 크게 화를 내셨답니다. 흔히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집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식사 준비가 늦어지면 할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뜨거운 국만 드시고 식으면 국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국이 식기 마련이잖아요. 할아버지의 국이 식으면 엄마한테 국을 다시 뜨겁게 데워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반찬이 비면 반찬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물은 또 찬물만 드셔서 미리 꺼내두면 물이 미지근해지니 드시기 직전에 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식사 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드셔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드시고 나서 이제 엄마가 밥을 제대로 한술 뜨시면 이번에는 과일을 내오라고 하시는 통에 엄마는 항상 3분이면 식사를 다 마치셨답니다. 또 제사를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했죠. 문제는 제사상은 반드시 며느리가 차려야 한답니다. 할아버지 말로는 그게 법이래요. 엄마 역시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평소에 제사 지낼 때 힘들긴 해도 큰 불만은 없었대요. 단 한 번 제 남동생이 태어난 해만 빼고요. 사실 제 동생이 생일 다음 날이 제삿날이거든요. 동생이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동생이 출산 예정일이 다 되어가기는 했지만 제삿날이 다음 날이다 보니 엄마는 부른 배를 붙잡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산통이 오는 바람에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집에서 제 동생을 낳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병원 가고 조리원 가고 하지만 엄마의 젊은 시절 시골에서는 밭일하다가도 아기 낳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동생을 출산하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누워있는데 할아버지는 엄마의 팅팅 부은 얼굴을 보고도 이제 애 낳았으니 마저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대요. 저희 엄마는 그날은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제사 음식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조상님들이 드실 음식인데 부정타게 어디서 눈물바람이 나며 호되게 혼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일하느라 바쁘셔서 해 뜰 때 집에서 나가셔서 해가 질 때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고 저녁 때 집에 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엄마가 혼이 나고 계시면 아빠는 엄마의 편이 아닌 할아버지와 할머니 편에 서서 엄마한테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엄마가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며 어른들 모시고 살면 잘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저와 남동생이 어릴 때는 그런 아버지와 엄마를 보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우리가 커가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러지 말라고도 하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시집살이는 점점 줄기는 했지만 그럼 뭐해요? 이미 엄마의 청춘이 다 시집살이로 멍들었는걸요. 정말 제가 본 엄마의 시집살이를 책으로 낸다면 과사전이 100권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시집살이를 겪은 엄마가 남동생이 결혼하며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본인은 시집살이를 심하게 겪었지만 엄마는 절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고 딸처럼 대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남동생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이니 시누짓 하려고 하지 말고 여동생 생겼다고 생각하며 잘해주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올케도 이제 우리 식구인데 올케를 괴롭게 하거나 군기 잡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기에 엄마의 말씀에 동의하며 요새는 시누짓을 하거나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올케는 옆 동네가 친정이고 결혼 후에는 저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내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실 올케가 잘 웃거나 하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는 성격이라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바쁠 텐데도 엄마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남동생과 함께 엄마한테 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친정집이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이지만 딸인 저도 2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며느리가 딸인 저보다 더 자주 가서 엄마의 말벗이 되어주니 참 고마웠어요.
올케가 무뚝뚝하고 차갑게 보여도 엄마를 잘 챙기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올케를 정말 여동생처럼 생각해서 가끔 시간이 맞으면 전화해서 동네에서 맥주도 먹고 싶었지만 올케로서는 이조차 신의 짓이라고 생각할까봐 전화번호는 알아도 연락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집에서도 음식은커녕 설거지조차 한 번도 시키지 않았고 올케가 설거지하려고 하면 제가 잽싸게 가서 못하게 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올케에게 시댁도 친정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쉬고만 갈 수 있게 했어요. 남동생이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올케가 임신했습니다. 올케는 입덧도 심하고 몸이 너무 힘들다며 다니던 회사를 관뒀어요. 솔직히 올케는 회사가 야근도 거의 없고 월급도 많이 주고 아빠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줄 정도로 복지가 정말 좋은 곳을 알고 있었는데 퇴사를 한다니 조금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 두 아이 임신했을 때 정말 우울하고 너무 힘들었기에 올케의 그런 선택을 지지했답니다. 올케는 그 뒤로는 힘들고 입덧한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었어요. 가끔 우리 엄마가 반찬을 많이 하셔서 올케한테 잠깐 올 수 있냐고 해도 올케는 힘들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의 반찬을 받아서 올케에게 전달해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올케는 나가기 힘들다고 그냥 집 앞에 반찬을 두고 가라고 했어요. 저와 엄마는 올케가 임신한 뒤로 2달 동안 아예 얼굴도 보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올케에게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엄마의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하던 대로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엄마가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을 만들고 케이크를 사서 엄마의 생신 파티를 하러 저녁에 친정으로 갔어요. 저는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은 올케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케는 오지 않고 남동생만 오더라고요. 왜 너 혼자 왔냐고 했더니 올케가 힘들어서 못 오겠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시어머니의 첫 생신도 오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역시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제가 해온 음식들과 남동생이 사온 소고기를 드시며 우리끼리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올케가 임신했으니 생신상은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고 힘들면 못 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인간적으로 어머니 생신인데 전화는 한 통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올케는 전화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올케가 괘씸했지만 그런다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올케한테 직접 말하면 신우짓 한다고 오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생신 파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남동생에게 올케가 그렇게 많이 힘드냐고 물어봤습니다. 남동생은 아직 입덧도 있고 허리도 끊어질 듯 아파한다면서 집에서도 그냥 누워만 있다고 했어요. 저 역시 임신했을 때 입덧도 심하고 허리 통증이 심했던 터라 올케가 아주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려다가 참고 동생에게 회사 다니느라 바빠도 올케 잘 챙겨주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 후 집안일을 하고 커피 한 잔을 하며 지인들과 친구의 SNS를 구경했어요. SNS를 보고 있는데 올케가 추천 친구 목록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입덧이 심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고 했던 올케가 친구들과 호텔로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진을 올린 시간을 보니 바로 어제 우리가 엄마의 생신 파티를 할 때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쓴 글을 보니 1박 2일 동안 오랜만에 친구들과 놀러가서 행복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사진과 글을 보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올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케가 바로 전화를 받길래 지금 혹시 어디냐고 물었어요. 올케는 아주 당당하게 지금 여행 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올케, 어제 우리 엄마 생신이던 거 알고 있어? 어머니 생신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여행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거라서요. 그래서 여행 왔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동생은 올케가 입덧도 심하고 허리도 아파서 누워만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행 간 사진 보니까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네. 여행은 오래전에 친구들과 계획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엄마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지 그랬어. 설마 형님 제가 며느리라고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라고 시키시려던 건 아니죠?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고 그래요. 그리고 전화는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오전 오후에는 밭일 하시느라 바쁘시고 저녁 때는 가족끼리 생신 파티 하는데 제가 괜히 흐름 낄까봐 못했어요, 형님. 저 지금 친구가 불러서 전화 끊을게요. 저는 올케의 말을 듣고 제가 40대라서 요새 젊은 사람의 생각을 이해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냥 있으려다가 엄마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실 올케가 지금 여행 중이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냥 한숨을 쉬시면서 아기 낳으면 이제 자유롭게 어디 가지도 못할 텐데 괜히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냥 있으라니 가만히 있기는 했는데 솔직히 올케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더 하면 올케가 신우짓을 한다고 생각할까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답니다. 그 뒤로도 올케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남동생만 왔어요. 엄마는 임신한 올케가 불편할까봐 전화조차도 올케에게 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남동생에게만 전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케가 결혼한 뒤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남편이 출장을 가서 시댁에는 전화만 드리고 가지 않았고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엄마와 차례상을 올릴 음식 재료들을 손질하는데 올케와 남동생이 점심시간에 왔어요. 저는 임신하고 나서 처음 보는 올케가 반가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올케는 아주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냥 예전보다는 몸이 괜찮아졌다고 했어요. 남동생네 부부도 오고 식사 시간이 되어 밥을 차리는데 올케는 힘들다는 이유로 방에 들어가 있고 남동생만 나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반찬과 수저는 다 놨고 밥과 국만 풀면 되는 상황에서 제가 올케에게 밥 먹으러 오라고 불렀어요. 올케가 부엌으로 왔는데 아직 밥이 퍼지지 않은 것을 보고 인상을 딱 찌푸리더라고요. 뭐야? 아직 밥도 퍼지지 않았는데 왜 벌써 나오라고 불러요? 설마 저한테 밥 푸라고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누나가 너무 빨리 불렀어. 밥까지 다 푸고 부르면 되지. 왜 벌써 불러? 이제 밥을 푸니까 지금 부른 거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짜증을 낼 일이야? 그래봤자 고작 1분, 2분 차이인데 꼭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밥을 다 푸고 나서 부르면 되지. 꼭 이렇게 빨리 부른다니까. 지훈아, 내가 미안해. 다음에는 밥 다 푸고 부를게. 일단 자리에 앉아. 저는 올케를 보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올케의 행동도 어이없는데 더 어이없는 건 제 동생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원래 가정적인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결혼 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남자는 주방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통에 남동생은 집에서 숟가락조차도 놓지 않았습니다. 상에 반찬 올리는 것도 밥을 푸는 것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동생이 자기 와이프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자는 대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올케가 어이없는 이유로 짜증을 내면 다 받아주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까 누나로서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올케는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이 먹은 그릇조차 치우지 않고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덕에 당연히 저 혼자 설거지를 했네요. 엄마는 이런 낙대 먹은 올케에게 과일을 깎아서 방에 가져다 주시고 물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올케가 얄밉기도 하고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임신 8개월이나 돼서 힘들 텐데 괜히 그러지 말라고 하시며 그냥 푹 쉬게 내버려 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그러자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알겠다고는 했는데 올케는 그날 명절 모든 준비가 마쳐질 때까지 방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친척들이 우리 집에 아침 일찍 오시고 차례상을 차리는데 솔직히 설거지나 상 차리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친척들한테 인사는 해야 하지 않나요? 친척들이 오셨는데도 올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올케를 크게 불렀는데 남동생은 잠자리가 바뀌어서 어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며 그냥 쉬게 두라고 하는 거 있죠. 전 그래도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친척들 왔다고 하며 올케를 불렀습니다. 올케는 잠옷을 입고 머리는 부스스해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올케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친척 어른들 오셨으니 인사는 하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고개만 까딱하고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참다 못한 제가 임신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른들 오셨으니 와서 같이 있으라고 하며 한 소리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차례상을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차례상이 형님네 조상들을 위한 것이지 제 조상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얼굴 한 번 못 본 조상들인데 제가 이 조상들을 위해 상을 차려야 하나요? 며느리라는 이유로요? 그래, 올케 말이 다 맞기는 하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차례상 차리라고 했어? 조상님들은 올케가 얼굴도 못 봤으니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 오신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야? 누나, 지금 신우짓 하고 있는 거 알아? 솔직히 지은이 말이 다 맞지, 안 그래? 지은이는 솔직히 이 집 핏줄도 아닌데 며느리라는 이유로 굳이 상 차릴 필요 없지. 꼰대같이 왜 그래? 뭐? 꼰대? 지금 나만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거니? 솔직히 내가 네 와이프한테 설거지를 시켰니? 음식을 장만하라고 했니? 네 와이프 말대로 내 조상이니까 내가 음식 장만 다 했고 상도 내가 다 차린다고.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이고 친척들은 결혼식 이후 처음 뵙는 자리인데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 게 말이 돼? 아휴, 희진아, 그만해라. 지은이도 임신하고 했는데 힘들겠지 뭐. 그냥 지은이는 들어가서 쉬고 우리끼리 하자꾸나. 올케는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아버지와 엄마는 친척들에게 지금 임신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친척들은 부모님께 며느리가 아주 사람 잡겠다며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차례가 끝날 때까지 올케는 방에서 아예 나오지 않았고 차례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남동생과 자기 친정으로 휙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어이없는 명절이 끝나버렸답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정도나 흘렀으려나요? 올케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올케의 아버지는 이혼해서 연락되지 않고 엄마와 둘이서만 살았는데 그런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올케는 지금 임신 9개월 차라서 배가 많이 불러있는 상황이었어요. 걷기도 힘든지 걸을 때마다 뒤뚱거리며 통곡을 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올케를 보면 눈물이 자꾸 나서 장례식장에서 친언니처럼 하나하나 챙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엄마와 둘이서만 살아서 각별할 텐데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시며 장례식장에서 손님 맞이도 직접 하시고 올케와 같이 3일 밤을 지새웠어요. 그렇게 무사히 사돈 어르신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저는 장례식 후에 올케한테 고맙다는 전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한 통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엄마는 3일 동안 같이 장례식장에서 밤을 지새웠는데 엄마한테조차 아무 연락이 없었대요. 솔직히 서운하긴 했지만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엄마를 잃은 슬픔이 커서 그런가 보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정도 후에 조카가 태어났어요. 엄마는 올케의 조려한 태조날에 올케를 위해 밑반찬과 미역국, 산모들에게 좋은 한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새는 반찬도 잘 나와서 시켜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도 돌아가셔서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챙겨야 한다며 허리가 아프신데도 굳이 음식을 잔뜩 만드시더라고요. 엄마는 밭일 때문에 가지 못하니 저한테 음식들을 올케에게 갖다 주고 시간 되면 올케가 좀 쉴 수 있게 아기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전의 올케 행동을 생각하면 하기가 싫었지만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난 직후를 생각해보니 올케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출산 직후 너무 힘들었거든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 정말 사람이 이래서 정신을 놓고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기 분유 주다가 울고 자다가 울고 그냥 온종일 눈물만 흘렸는데 그때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셔서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케는 그렇게 도움을 주실 엄마도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올케가 미운 마음은 일단 접어두고 엄마에게 반찬과 한약을 받아서 올케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배를 누르려다가 조카가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두드리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두드릴 때 올케가 나왔는데 제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조카가 잠에서 깼다고 짜증을 엄청 냈습니다. 물론 아기가 이제 막 잠들었는데 깨면 짜증이 나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화를 내나 싶었어요. 진짜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정말 예민할 때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에 일단 올케한테 미안하다고 한 후 엄마가 챙겨준 반찬과 한약을 건넸습니다. 올케는 밥도 잘 먹지 못하는데 웬 반찬이고 한약이냐며 저한테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지금 아기 막 낳고 난 직후라 올케가 힘든 건 알겠는데 엄마도 아픈 허리 부여잡고 너 음식 먹인다고 이렇게 한 거야. 네가 엄마의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 된장 냄새. 개도 안 먹겠다. 우리 집 깨끗한데 더러운 냄새 퍼지잖아요.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냥 다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엄마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 정말 설거지, 음식 한 번 시킨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었어. 이 음식들도 난 반찬 시켜 먹어도 되니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엄마는 친정엄마도 돌아가셔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챙겨야 한다며 굳이 음식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말하는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꼬락서니요? 와, 진짜 이렇게 신우짓 하고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대요? 설거지요? 며느리는 꼭 설거지 다 해야 해요? 아니 솔직히 우리는 남인데 설거지며 음식이며 그게 웬 말이에요? 신우짓? 그리고 우리가 남이라고? 정말 넌 그렇게 생각해? 너와 내 남동생이 결혼했어도 남남이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시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주기라도 했어요? 아니면 이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라도 했어요? 제 친구는 결혼하며 최소 1,000만 원,
많으면 몇 천만 원도 받으며 결혼했대요. 그런데 난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땡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시부모님한테 무슨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아니면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지금 네가 한 말 우리 부모님께 다 말씀드려도 되니? 당연하죠. 얼마든지 말씀드리세요. 받은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나이 몇 살 더 먹었다고 신우짓 하는 거 너무 역겹네요. 그리고 제가 이런 더러운 된장 냄새 나는 거 처먹을 줄 알았어요? 착각하셨네요. 아줌마나 먹어요. 난 이딴 더러운 음식 안 먹으니까. 올케가 저한테 아줌마라고 말하는데 순간 혈압 올라서 올케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허리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올케 먹여야 한다고 새벽부터 이 음식들을 만드셨거든요. 올케는 엄마의 그런 고생을 생각하기는커녕 더럽다고 갖다 버린다는데 정말 그야말로 하나더라고요. 제가 뺨을 때리니 눈을 흘기며 제게 막말하던 올케 눈에 눈물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저는 울든 말든 올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토록 깔끔한 채 하던 올케 집 거실 한가운데에 침을 쩍 뱉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한약들을 다시 다 챙겨서 친정에 갔어요. 집에는 아버지도 계셨는데 아버지는 반찬과 한약을 왜 도로 가져왔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올케와 나눴던 대화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를 하니 남동생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은이 지금 누나가 신우짓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어. 네 마누라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 솔직히 우리 엄마가 네 마누라한테 며느리라고 뭐 하라고 한 적 있었어? 그리고 결혼할 때 우리가 집 장만 못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마누라도 혼수 준비 안 했잖아. 지금 집 못 해주고 돈 못 줬다고 시위하는 거야? 솔직히 지은이 말이 맞잖아. 우리 힘으로 집 장만하고 돈을 받은 것도 없는데 지은이가 왜 아무것도 받지 않은 부모님과 누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건데? 저는 남동생에게 더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남매끼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셔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꼴 잘 돌아간다며 화를 내며 방에 들어가시고 엄마는 반찬과 미역국, 한약을 다 버리셨어요. 원래 우리 엄마는 음식을 버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시며 상한 음식이 아니면 절대 음식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자신이 직접 만든 멀쩡한 음식을 다 버리셨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올케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남동생과 올케는 나는 물론 부모님께도 연락 한 통도 없었어요. 솔직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100번을 양보해서 올케의 말이 다 바르다고 해도 남동생은 부모님이 그동안 키워주고 이만큼 길러주셨는데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말 용납이 안 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남동생과 올케의 막대먹은 행동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잔치는 원하지 않으셨고 그냥 가족끼리 좋은 펜션이나 호텔 잡아서 여행이나 가서 재밌게 놀고 오자고 하셨어요. 저는 남동생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카톡을 남겼습니다. 남동생이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자기들은 아이가 어려서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버지의 칠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그냥 있을 테니 우리 가족끼리 부모님을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남동생에게 어떻게 아들이 돼서 그럴 수 있냐고 하며 뭐라고 했습니다. 누나, 솔직히 우리 결혼하면서 내가 부모님께 돈을 받았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강제로 여행 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요새 지은이도 아기 보느라 너무 힘들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정말 눈만 뜬 시체같이 살고 있다고. 그니까 우리한테 여행 가라고 강요하지 마. 야, 네 마누라만 아기 낳았냐? 나도 낳았고 엄마도 낳았어. 다 그러면서 엄마 되는 거야. 오버 좀 하지 마. 그리고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돈도 못 주고 집도 못 마련해줬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니? 솔직히 부모님이 네 마누라한테 집안일을 시켰니 막말을 했니? 그리고 피가 안 섞인 남남이라고 해도 지인이고 친구면 생일 축하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알겠어? 그니까 너도 이번엔 헛소리 하지 말고 꼭 와라. 알겠냐? 저는 남동생에게 협박하듯이 반드시 이번엔 오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남동생은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하며 부모님께 잘 말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엄마한테 전화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이번 여행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저는 다 참석하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무슨 중요한 말씀이냐고 했더니 이번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을 팔고 2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2억을 나누고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다며 반드시 다 참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야기하면 신을지신을 뭐네 할 수도 있으니 엄마가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시며 저한테는 남동생에게 연락은 따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 엄마한테 다시 전화가 왔는데 남동생 가족도 오기로 했답니다. 여행 장소는 조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멀리는 못 가고 여기서 1시간 거리의 바닷가로 정했고 날짜는 남동생의 일정에 맞춰서 아버지의 생신이 지나고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생신 때 제주도로 가고 싶으신 것 같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남동생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 아버지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날에 남동생과 올케에게 내일 아버지의 생신이니 저녁 때 부모님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가서 엄마와 아버지의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회를 떠오고 매운탕도 끓이고 미역국도 끓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남편도 퇴근하고 친정으로 오고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남동생과 올케는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두라며 우리끼리 맛있게 먹자고 해서 우리 가족끼리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며 먹고 끝났어요. 그리고 칠순 여행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1시까지 식당 앞에 모여서 다 같이 점심을 먹은 후 바닷가를 구경하고 펜션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남동생과 올케네가 11시가 되어도 식당 앞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되자 그제야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니 늦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동생 부부를 보니 짜증이 났지만 어린 아기와 이동하려면 준비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바닷가를 구경하는데 정말 올케는 인상을 팍 쓰며 구시렁거리기만 했어요. 정말 중3은 우리 큰딸보다 더 많이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자기네들 일정에 맞춰서 날짜도 잡고 장소도 잡았는데 고마움은커녕 짜증만 내니 저도 슬슬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하셔서 가만히 있었네요. 장을 보고 펜션에 들어가 고기를 구워 먹는데 남동생네 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올케는 어린 아기를 봐야 하니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남동생은 나와서 같이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케도 부모님이 오랜만에 손주 보는데 부모님 옆에서 아기 얼굴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은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신데 올케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니 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참 할 말은 많았지만 꾹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부는 고기를 열심히 구웠고 고기가 다 구워지니 그제야 남동생네 부부가 나와서 먹기만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원래는 다 같이 고기를 먹으며 술도 한잔하려고 했지만 남동생네 부부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 술맛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먹지 않고 고기만 먹고 저와 남편 둘이서 먹은 것을 다 치웠습니다. 정리하고 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며 남동생네 부부더러 나오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내 앞으로 있던 땅을 처분해서 2억의 현금이 생겼다. 솔직히 이제 나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돈을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일단 내 옆에서 평생을 고생했던 너희 엄마에게 1억을 주고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우리를 잘 챙겨준 우리 사위한테 5천만 원, 그리고 큰딸에게 5천만 원을 주려고 한다. 그럼 우리 부부는요? 우리 부부는 그 돈 안 줘요? 대단하신 네 아내분께서 우리는 핏줄 하나도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남한테 왜 내 돈을 줘야 하지? 그리고 너희는 몰랐겠지만 내 앞으로 있는 땅이 좀 된다. 내가 죽으면 그 땅의 50%는 너희 엄마한테 줄 거고 남은 50%는 큰딸과 사위 것이다. 경진이네 부부에게는 내 유산 10원도 내줄 수 없으니 그리 알아라.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집 아들한테 재산을 하나도 안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돌아가시면 제가 아버지 제사 안 차려도 돼요? 며느님, 저는 우리 며느님께 제사밥 얻어먹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나와는 핏줄 하나도 섞이지 않은 며느님 제사상을 어찌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니 저한테 유산을 받으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동안 아무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남동생네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남동생이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와 엄마는 남에게 재산을 하나도 물려줄 수 없다고 하니 올케는 엄마와 나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님, 뭐가 죄송해요. 핏줄도 하나도 안 섞인 며느님에게 생일상이며 제사상을 바라는 우리가 못된 것이죠. 어서 일어나세요. 남인데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어도 우리는 며느님네 부부한테 드릴 것이 없으니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는 남이니까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온다 해도 나와 바깥 양반 모두 며느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 한 번 말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니 며느님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뭐 하나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올케, 우리가 해준 것이 없으니 며느리 둘이 바라지도 말라고 했지? 너 역시 며느리 둘이 하나도 한 적 없으니 우리 부모님 유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 경진이 너도 마찬가지야. 이제 경진이 네가 손가락을 빨고 살든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쓸 테니까 너희 둘이서 잘 살아봐. 올케는 피 하나도 안 섞인 남이니까 그렇다 치고 경진이 너는 정말 이번에 엄청 실망했다.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지 부모도 모르는 그런 동생 난 필요 없어. 누나 동생의 연도 다 끊자. 알겠니? 나와 아버지는 물론이고 엄마마저 단호한 얼굴로 올케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자 올케는 손까지 싹싹 빌며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했습니다. 남동생과 올케가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은 펜션에서 나와 그냥 부모님 집으로 가버렸어요. 부모님 집에서 그동안 남동생과 올케가 했던 무례한 행동들을 안주 삼아 우리끼리 술 한잔을 했습니다. 그때 마신 술은 제가 살면서 마셨던 술 중에서 가장 시원하고 달콤했네요. 그 뒤로 남동생 부부가 한 번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극진히 존댓말을 쓰며 남 취급을 했습니다. 올케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지 못하게 저와 엄마가 막아줬어요.
너무 불편했는지 그 뒤로는 오지도 않길래 남동생이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다가 우연히 삼촌이 공사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남동생이 다니는 회사가 부도나서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동생과 올케가 싸구려 과일 세트를 들고 우리 집에 와서는 다짜고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돈 5천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예전에 올케 집에 반찬을 들고 갔을 때 올케가 제게 했던 행동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줌마, 무릎 꿇고 이러면 저희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어차피 남이잖아요. 저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서 빌려줄 돈도 없는데. 아, 그리고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걔도 안 먹을 음식 가져와서 스트레스 주냐고 말했었죠? 저도 지금 아줌마가 걔도 못 먹을 쓰레기 과일 가져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어쩜 이렇게 싸구려만 골랐대?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겠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안 나가면 신고할 거예요? 그래도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고 울고불고 난리길래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고 부모님도 그런 자식 필요 없다며 연락 안 하고 살아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고 하죠. 저와 엄마는 올케를 여동생, 친딸로 생각하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결과 올케는 지나치게 선을 넘었고 지금은 가족의 연까지 끊어져 버렸네요. 솔직히 올케가 그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그 인성이 과연 어디 갈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심하게 시집살이를 당하셨지만 본인의 며느리에게는 절대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며 막대먹은 올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으신 저희 엄마를 존경합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셨으니 남은 생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웃으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